네, 금요일장 글로벌 마감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7월의 마지막 거래일 뉴욕 증시는 하락세로 거래일 마감지었습니다. 이날 장에서는 하락 전환하면서 힘없이 무너진 모습이었는데요. 다만 3대 지수가 주간 단위 그리고 월간 단위로는 모두 플러스를 기록하게 되면서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7월 종가 확인해 보시죠. 네, 다우지수가 0.32% 내리면서 17,689포인트 선 기록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0.01% 소폭의 약보합권이었고요. S&P 500지수 역시 0.23% 소폭 내렸습니다. 3대 지수 가운데 다우지수부터 하루 동안의 양상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에 약보합권으로 출발을 했었고요. 장중에 출렁임이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결국은 하락세로 거래를 마감지었는데요. 지난주에 발표됐었던 미국의 2분기 GDP 호조 그리고 FOMC 회의에서 미국 경제 회복세를 확인한 이후에 지표에 대한 관심도는 조금 더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날 대내적으로 발표됐었던 지표들은 다소 엇갈린 양상이었는데요. 미국의 소비자 심리 지수가 예상치를 밑돈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와 함께 2분기 고용비용 지수가 또 예상치를 하회한 결과를 보였는데요. 반면에 시카고 구매관리자 지수는 예상치를 상회한 결과를 보여주면서 지표에 대한 영향력은 다소 사그라든 모습이었었고요. 이런 가운데 장중에 하락 전환하면서 낙폭을 키웠습니다. 유가가 추가적으로 47달러 선까지 밀려나면서 에너지 업종들, 실적을 발표했던 종목들 위주로 낙폭이 거셌습니다. 이 같은 영향받으면서 장중 저점 부근에서 거래 마감지었고요. 다우지수는 이날 장중에 0.3% 내리면서 17,689포인트 선 기록했습니다. 다만 주간 단위로는 0.7%, 7월 월간 단위로는 0.4% 플러스권에서 거래 마감지였습니다. S&P 500지수 확인해 보시죠. 이날 대형주 내에서의 업종별 등락이 뚜렷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유틸리티 업종이 좀 강하게 이끌어주는 양상이 이어졌었는데요. 앞서 전해드린 대로 유가 하락과 더불어서 실적 부진 기록한 에너지 섹터를 중심으로 매물 출회가 거셌습니다. 하락 전환하면서 2,103포인트 선에서 거래 마감짓는 모습이었었고요. 주간 단위로 S&P 500 지수는 3대 지수 가운데 가장 탄력 좋았습니다. 1% 넘게 올랐고요. 월간 단위로 역시 S&P 500 지수 2%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스닥 지수입니다. 이날 나스닥 지수가 금요일장에서는 3대 지수 가운데 그나마 좀 시장 대비 선전하는 양상 이어졌습니다. 장중 출렁임이 있었지만 보합권에서 거래를 짓는 모습이었었고요. 7월 종가는 5,128포인트 선에서 거래 마감지였습니다. 월간 단위로 나스닥 지수가 3대 지수 가운데 가장 탄력 좋았습니다. 2.9%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3대 지수가 7월 마지막 거래일은 조금 힘없이 무너졌습니다만 월간 단위로는 플러스 전환하면서 회복세에 대한 기대감 높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세한 내용들 외신통에 들어보시죠. 우성문 기자. 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에 영향 미쳤던 소식들 외신통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부진한 에너지 기업들의 실적과 함께 다소 부진한 지표가 증시의 발목을 잡는 모습이었는데요. 특히 미국의 고용시장 회복세를 나타내나 싶더니 연준이 가장 눈여겨 지켜보는 임금 상승률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NBC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U.S. employment cost posts smallest increase on record. 현지 시간으로 지난 금요일 CNBC에 따르면 미국 노동부는 2분기 미국 고용비용지수 ECI가 0.2%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1분기 수치였던 0.7% 증가와 또 전문가 예상치였던 0.6% 증가를 모두 하회하는 부진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뿐 아니라 1982년 이후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시장에 충격을 남겨줬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이 고용비용 지수의 70%를 차지하는 임금이 0.2% 오르는 데 그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1분기 0.7% 상승에 미치지 못하는 부진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이 연준이 가장 눈여겨보는 것이 바로 임금 상승률이기 때문에 0.2% 오르는 데 그쳤다는 데 큰 실망감이 나타났는데요. 이뿐 아니라 월급뿐 아니라 수당과 보너스 등을 합친 총급여는 0.1%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따라서 이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한 추측이 더욱더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고용비용 지수란 임금과 급료, 또 유급휴가, 건강보험, 사회보장비 등 전반적인 상여금 지급과 관련된 이 노동비용 지출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이에 대한 전문가들 의견 함께 살펴보실 텐데요. 먼저 이에 대해서 이 크레그 에를람 오한다 그룹 선임 전략가는 연준이 9월 금리 인상을 원하겠지만 이번 지표로 이 판단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9월 금리 인상을 예측하는 전문가들도 아직 많은데요. 에릭 그린 TD 시큐리티 전략가는
고용 비용 지수가 연준의 발목을 잡긴 하겠지만 노동시장 펀더멘탈이 계속 지속되는 만큼 9월에 금리가 인상될 확률은 여전히 50%를 넘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렇게 금리 인상 시기를 놓고 시장의 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연준 위원들 사이에서는 9월 금리 인상에 문제가 없다라는 발언이 나오면서 투자 심리를 악화시키는 모습이었는데요.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현재 미국 경제가 9월 금리 인상에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는 의견을 밝히면서 투자 심리를 악화시켰습니다. 자세한 소식 월스트리트 저널 통해 함께 살펴보시죠. Fed's bullard in good shape to raise rates in September. 현지 시간으로 지난 금요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이 블라드 총재는 인터뷰에서 2분기 미국의 GDP 지표가 나쁘지 않게 나왔기 때문에 현재 금리를 인상하기에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날 발표된 ECI 지표가 부진했던 것에 대해서도 우려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는데요. 이 현재 상황에서 ECI 지표는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본다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또한 그는 이 1분기 경제도 걱정했던 만큼 나쁘지 않았다며 현재 경제 상황은 금리를 인상하기에 충분하다라고 평가했습니다. 2분기 미국의 GDP는 연율 2.3%를 기록하면서 양호한 수준을 보였는데요. 1분기 GDP 수치 역시 기존에 발표됐던 마이너스 0.2%에서 0.6% 증가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또한 블라드 총재는 저유가와 달러 강세 영향이 곧 미미해질 것이고 따라서 인플레이션 역시 2016년에는 연준의 목표치인 2%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블라드 총재는 FOMC 회의에서 의결권은 없지만 여전히 정책 결정에 있어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인물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평가했는데요. 또한 이번 발언은 연준의 FOMC 회의 이후 첫 나온 공개적 발언이라 더욱 눈길을 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했습니다. 뉴욕 증시에 영향 미쳤던 소식들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지수의 흐름과 증시에 영향을 미쳤던 외신 소식들 함께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수 내 구성 종목들 개별 종목 마감 상황은 어떻게 됐는지 주요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에 따라서 또 종목별 외신 소식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로 다시 넘어갑니다. 어이제 앵커 우성 기자 계속해서 전해주시죠. 네, 다우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30개 구성 종목 가운데서 이날 16개 종목이 상승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상승했던 종목이 더 많았지만 하락했던 종목들의 낙폭이 커서 지수를 하락으로 이끈 건데요. 먼저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날 엑소모빌과 쉐브론 텍사코를 포함해서 에너지 섹터 중심으로 매물 출회가 거셌었고요. 반면에 상승률 상위 종목으로는 코카콜라와 제약주인 화이자, 머크사 16개 종목 올랐습니다. 네, 하락률 상위 종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적 부진 발표한 쉐브론 텍사코, 엑소모빌 모두 4% 넘는 하락으로 거래 마감주였습니다. 금융주도 일제히 좀 내린 구간에서 거래 마감주였는데요. 비자와 골드만삭스 그룹이 0.6% 이상의 하락, 또 JP 모건 체이스 역시 0.6% 이상 내린 구간에서 거래 마감주였습니다. 다우지수 내에서 가장 크게 올랐던 종목은 코카콜라였습니다. 1.3% 가까운 상승으로 거래 마감주였고요. 또 제약주가 흐름 대체로 좋았었는데요. 화이자와 비롯해서 머크 모두 1% 이상의 상승에서 거래 마감주였습니다. S&P 500 섹터 내 업종별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유틸리티 섹터가 이날 지수를 이끌었습니다. 1% 가까운 상승률을 보였었고요.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 소매 판매 섹터 모두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감주였습니다. 다만 지수에 부담이 됐던 건 역시 에너지 섹터였는데요. 2% 넘는 하락권에서 거래 마감주였습니다. 그 밖에도 반도체 기술주, 금융주 모두 내림세로 거래 마감주였습니다. 특징주 보겠습니다. 전해드린 대로 에너지 섹터가 이날 지수의 발목을 잡는 역할을 했습니다. 전 종목에 걸쳐서 대체로 부진한 양상이었는데요. 먼저 실적 부진했던 에너지 섹터 중심으로 하락폭이 거셌습니다. 2분기 순이익 발표한 이 엑소모빌과 쉐브론 텍사코 순이익이 각각 55%, 88% 이상의 급감을 나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7월 한 달 동안 원자재 시장이 상당히 부진했었는데 유가가 월간 단위로 20% 넘게 밀렸고요. 수익성 악화로 이어졌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날 추가적으로 또 밀렸었는데 앞으로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전망에 힘이 실리면서 일제히 매물 출회가 이어졌었고요. 엑소모빌이 4.5%, 쉐브론 텍사코 4.9% 가깝게 밀렸습니다. 그 밖에 체사피크 에너지와 QP 리소시스, 사우스 웨스턴 에너지 모두 1%에서 3%까지 낙폭을 키웠습니다.
반면 실적 호조 기록했던 종목 확인해 보시죠. 온라인 여행 업체 엑스피디아입니다. 이날 나스닥 지수, S&P 500 지수 내에서 가장 큰 폭으로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2분기 주당 순이익이 89센트로 예상치였던 4센트를 큰 폭으로 웃돈 결과였었고요. 이와 함께 증권사 리포트에서 강력 매수 추천 리스트에 올렸습니다. 앞으로 이 관련 산업이 상당히 성장성이 밝다는 거였는데요. 투자 심리 개선되면서 이날 하루 동안 12.8% 오르면서 52주 신고가 경신했고요. 주간 단위로는 15%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네, 그 밖의 특징주 소식들 조금 더 외신 통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우성문 기자 살펴주시죠. 네, 종목 주요 소식 외신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국제유가 하락으로 에너지 기업들의 실적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요. 하지만 예상보다 더욱더 부진한 결과가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악화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로이터 통신 통해 좀 더 자세히 함께 살펴보시죠. Tumbling oil prices slam profit at ExxonMobil Chevron. 현지 시간으로 지난 금요일 이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뉴욕 증시에서 에너지 기업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는 엑손모빌과 쉐브론의 실적이 거의 10년 만에 최악인 쇼크 수준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이 엑손모빌 같은 경우에는 순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 이상 하락한 41억 9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실적 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고요. 쉐브론 같은 경우에는 더 심각한 실적이 나왔습니다. 이 쉐브론의 실적을 살펴보시면요. 순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8.1%, 거의 90% 가까이 감소한 5억 7,10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13년 6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매출 역시 30%나 감소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이 국제유가 하락이 에너지 기업 두 기업의 실적 악화의 원인이었습니다. 특히 이 두 회사의 이 자원개발 부문 같은 경우에는 국제유가의 타격을 받아 크게 악화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국제유가는 최근에 조금 반등하나 싶더니 이란의 핵 협상이 타격된 이후로 다시 40달러까지 내려앉은 상태입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추가로 2.9% 하락하면서 우려감을 부추기는 모습이었는데요. 지난 7월 한 달에만 21% 급락하며 2008년 10월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브렌트유 역시 지난 한 달간 18%나 내렸는데요. 에너지 기업들은 유가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서 설비 투자를 줄이고 인원을 감원하면서 비용 절감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쉐브론 역시 1,500명을 해고하겠다고 밝힌 상태인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전망은 어둡습니다. 세계 최대 원유 소비국인 중국 내 수요도 줄어들고 공급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들 기업들의 실적 악화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는데요. 이 소식에 엑손모빌의 주가는 4.58% 급락했고요. 쉐브론의 주가 역시 4.89% 떨어졌습니다. 네, 반면 부진한 장 속에서 선방한 기업도 있었습니다. 바로 코카콜라와 코카콜라의 독립회사인 코카콜라 엔터프라이즈인데요. 실적이 아니라 이날 이 인수합병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10%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통해 좀 더 자세한 소식 함께 살펴보시죠. Coca-Cola Enterprises in advance talks about combining with other Coke bottlers. 현지 시간으로 지난 금요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코카콜라 엔터프라이즈는 다른 유럽 지역 코카콜라사와 합병을 고려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코카콜라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코카콜라의 유럽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독립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독일의 코카콜라인 코카콜라 에이지와 또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담당하고 있는 코카콜라 이베리안 파트너스를 인수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정확한 인수 조건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몇십억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했습니다. 만약 합병이 성사돼서 코카콜라의 덩치가 더욱 커진다면 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누릴 수 있어 메인 회사인 코카콜라의 실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유럽 지역에서는 탄산음료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면서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번 합병이 꽤 복잡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합병이 무산될 가능성도 다분하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덧붙였습니다. 이 소식에 뉴욕 증시에서 코카콜라 엔터프라이즈의 주가가 12.51% 급등했고요. 코카콜라의 주가 역시 덩달아 1.31% 상승했습니다. 종목 주요 소식까지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지수의 구성 종목 마감 상황과 또 종목별 외신 소식도 함께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럽 증시 마감 상황 그리고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했다고 하는 유가를 비롯해서 상품 환율, 채권 시장 마감 상황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지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앞서 마감했던 유럽 증시도 상승권에서 거래 마감지였습니다. 경제지표 호조에 따라서 일제히 올랐습니다. 주요국 증시 확인해 보시죠. 런던 푸츠백 지수가 0.4%, 독일 닥스 지수 0.4% 상승권에서 거래 마감지였고요. 프랑스 카크 지수 역시 0.78% 이상의 상승 랠리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상품 시장입니다. 국제유가는 달러 약세에도 불구하고 공급 과잉 우려에 대한 우려감으로 매도세가 부추겼습니다. 배럴당 3% 가까이 밀리면서 47달러 12센트를 기록했고요. 달러 약세 영향의 금값은 올랐습니다. 1,095달러 10센트 기록했습니다. 곡물 가격이 소폭 내리면서 옥수수 가격은 3달러 81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주요 지수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날장에서 반락하면서 1% 넘게 밀렸고요. 공포지수가 소폭 내린 가운데 BDI 발틱 운임 지수는 30포인트 넘게 올랐습니다. 1131포인트 선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환채권 시장입니다. 지난 금요일장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달러 강세 베팅하는 움직임이 꾸준히 이어졌었고요. 이에 따라서 1원 60전 오른 1,170원 기록했습니다. 금요일장에서는 달러 강세가 주춤하면서 약세 흐름 나타났고요. 0.23% 내리면서 달러 인덱스는 97레벨대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전거래일보다 소폭 내린 2.18%의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금요일장 글로벌 마감 동향이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저희가 전체적으로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모두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부터 좀 단단히 좀 더위에 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일주일간은 좀 폭염이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뭐 낮이고 밤이고 좀 가릴 거 없이 계속해서 좀 덥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 좀 잘 좀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토마토 모닝쇼 저희 잠시 후에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